바다를 보는 것이 소원인 소녀. 바깥을 두려워하던 소녀는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취소되었던 수학여행을 단 둘이서 떠나게 된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89화 335km 지금 시작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러네요. 비슷해 심지어 그러니까. 300대라 가지고. 헷갈려요. 네, 저는 사자탄 기린이고요. 저는 저희 가스형입니다. 뭐요? 좋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니었나요? 저 가스형입니다. 저 인테리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나눠볼 작품은 335km고 화제의 작품이죠. 네, 왜 화제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에희입니다. 에희요. 네. EH희죠. 네. 이 키는 휴인가 이럴 거예요. EH휴인가 뭐. 네, 이엣휴일 거예요. EH휴구나. 그렇게 이에튜야? 읽는구나. EH휴 작가님이신데 이제 이 작품은 아까 대충 설명이 나왔는데 이 이지아라는 여자애가 있고요. 이엣취입니다. 이에취 이지아라는 여자애가 있고 한루미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네. 이 둘이 이제 수학 여행이 취소가 돼서 이지아가 한루민을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야기.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남은 키로수 335km라고 그쵸. 해가지고 335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좀비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좀비 세상을 이제 한류민과 이지아 고등학생 둘이서 네. 치고 나가면서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자. 낭만 있죠. 낭만 있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작품입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거 줄거리 여기 끝이고요. 왜냐하면 작품이 되게 줄거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고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복잡해요. 또 똑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는 그냥 감상만 나눠보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줄거리 이야기 자체가 약간 그 화제성을 좀 띠고 있어서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려는 분들이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그쵸.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34화 완결이거든요. 횟수도 짧아가지고 짧아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한 2시간? 2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줄거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설명을 조금씩 하겠지만 네. 그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읽기에는 좀 부족한 설명일 것 같아서 맞아요. 이 팟캐스트 들으시기 전에 꼭 한번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아니면 듣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상관없긴 한데 하여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는 제 생각에는 네네. 읽고 나서 이걸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럼요.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저희의 의견인데 네. 작품을 볼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죠. 직접 먼저 느끼는 게 이 작품이 워낙 자유로운 작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생각의 자유로움을 네네. 좀 트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네. 복잡한 게 아니고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이 줄거리가 자유로워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봤냐? 일단 간단한 짧게 한 마디씩 하고 저희가 좀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 사자탄 기린은 되게 좋게 봤어요. 매우 동의. 매우 좋다. 그다음에 네. 네. 저는 가스총인데 이 작품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반반? 네, 반반. 네. 저도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취향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6대 4? 6대4? 7대 맞아요. 3. 좋은 7대4? 작품이라는 네.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아, 네네. 하지만 이제 제 취향의 문제, 그러니까 제 아. 안에서 몇 순위를 매겨보자 하면은 네네. 취향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 맞아.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 별점 5점 매길 때 네. 취향이 아닌데 명작 같은 작품한테 3.5점을 주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약간 네. 이런 어, 느낌. 3.5점. 아, 3.5죠. 뭐.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좀 달라서 일단 이 작품이 화제성을 천재에 좀 띄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335km가 여러 가지 릴스나 쇼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마지막 화 별점이 3.35예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마지막 화를 내셨잖아요. 335km. 전무후무한 정도로 이제 한 장 일러스트만 딱 하고 맞아요. 끝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딱 깨닫고 말씀드리자면 독자님들이 많이 화났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굉장히 화가 나 계시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이상한 작품이 존재하다니 이래서는 안 돼. 약간 이런 게 지금 현재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저희가 이거를 335km의 그 스토리가 자유롭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자유롭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난해할 수 있죠. 맞아, 난해하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웹툰 한 컷 보는데 2초 걸린다 하거든요. 네. 1.75초였나요?
뭐 이 정도의 시선이 머문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정도 속도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한 생각이 5초는 봐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아, 네네.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만화의 클리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클리셰를 거의 이제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맞아요, 게 많다 맞아요.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 엥?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그 전개가 아닌데가 그쵸, 너무 그쵸. 잦게 일어나서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처리가.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참신하다.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일반 되는데, 독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를 이 작품이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는 두 개가 있잖아요. 스토리는 스토리 라인이 있고 스토리 텔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라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스토리 라인이고 스토리 텔링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봤을 때 오! 막 이런 거죠. 그냥 눈물 흘린다가 적혀 있는데 막 엄청 큰 컷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네. 막 멀리서 봐서 눈물을 흘리는지 이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스토리 텔링인데 이 작품은 스토리 라인만 이렇게 쭈루루룩 전개를 해보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 텔링이 너무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연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좀 고점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스토리 확실히. 라인 자체도 그 사실 알고 보면 다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조금 천천히 보고 한 2번 정도 보면 네. 다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 작품에서 독자들 저도 이제 한 주 한 주 다 따라가서 봤었는데 네. 34주 동안 그 작품에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되게 유명하게 등장했던 게 이 작품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환상이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는 현실인 거 아니야? 망상 아니냐. 망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현실이다. 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쉽고 이해가 되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저희가 방금 왜 그런 해석이 등장했냐. 네. 스토리가 이게 지금 말이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학교에 처음에 학교 씬이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서 선생님 막 좀비 세상에서 맞아.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 소변기 뒤에 있는 비밀의 장소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살아남은 학생들 가지고 수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사실 환상 아니야? 이런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심지어 선생님이 되게 착하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 거기서도 물론 선생으로서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네네. 애들이 식인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되게 파격적인 설정. 뭐 갑자기 잘 지내던 애가 죽는다던가, 갑자기 뭐 선생님이 식인을 한다던가, 뭐 갑자기 누가 좀비가 된다던가. 그죠. 약간 꿈 같은 전개가 맞아, 많이 맞아, 일어나요. 맞아. 갑자기 엄청 큰 괴물이 차를 공격한다던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를 독자들이 느끼기에 환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망상 어느 부분 망상이고 어디 부분 진짜고 네. 사실 뭐 이지야 이 친구 가짜 아니야? 한류민이 혼자 상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는 전부 현실이다. 전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네. 봐야 전체적인 얼개가 맞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어허. 이런 건 저는 그쵸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전부 현실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는 오히려 전부 환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타입이었어요. 네. 오히려 전부 이거, 환상이다. 네, 전부 환상이다. 오, 네. 그래가지고 뭐 만화는 다 환상이죠. 맞아. 하나 픽션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뭔가 되게 그 곤사토시 감독의 파프리카도 되게 많이 생각났었고 네네. 그 작품도 뭐가 현실이고 뭐가 망상이고 뭐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이거 뭐가 현실이고 뭐가 망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느껴지는 맞아요. 게 중요한 거지.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네. 일단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흑백 대비. 그쵸. 한류민과 이지한데 맞아요. 한류민은 머리가 까만색이고 이지한은 하얀색입니다. 맞아요. 네. 한유민과 이지한의 흑백 대비. 그리고 주인공이 검정 눈물을 흘리는 이유. 맞아요. 검정 눈물 흘리죠. 맞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현실성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처음부터 다 망상이 아닐까. 아,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든 환상이든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그냥 통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네. 해석을 했냐면은 이게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든 망상이든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네. 그 한유민이랑 이지아라는 캐릭터들이 그 현실인지 뭐 환상인지 모를 그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변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변화하는 마음의 성장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디로 가는지 네. 몰라. 아,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약간 머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네, 네네.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말 부분까지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너무 급하시네. 아, 그런 거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채민이 나오죠. 구민채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구민채야. 구민채. 제가 맨날 계속 저도 이제 스토리 정리하면서 이제 구채민인지 구채민인지 구민채인지. 구민채인지 계속 헷갈렸는데 제 네. 기억에 구민채가 맞습니다. 네. 구민채라고 이제 한류민의 소꿉친구 같았던 네. 사람이 나와서 그 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죽고 이지아가 나타나는 그 스토리가 딱 전개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류민이 이지아가 구채민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민채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네. 볼 때는 한류민이 죽인 게 맞습니다. 이거. 음. 한류민이 죽인 거고 네. 그 뭐냐 말로 설명 안 돼. 한류민이 죽였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이지아가 그래서 구민채가 죽으면서 이지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지아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지아가 아니고 한류민이 죽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지막 화. 네. 이제 그냥 먼저 얘기하고 가죠. 마지막 화가 34화인데 네. 34화가 일러스트 한 장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왜냐면 있죠. 그냥 뭐 34화 보고 34화만 나 그냥 끝이구나 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 부분에 네. 독자들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게 그거죠. 쿠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유료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모든 유료분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화가 나오면 그냥 마지막 화 유료분 나오고 그렇죠. 그냥 쿠키 보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음 주에 맞아. 마지막 화 전화 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화 나오겠거니 네. 하고 나왔으면 쿠키 또 구워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거를 안 올리셨어요. 휴재를 한 3주 정도 하셔가지고 4주인가 아, 그래요? 꽤 있다가 딱 올리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화를 한 컷인데 돈 주고 보게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컷, 네. 그래서 쿠키를 안 하셨구나. 그렇구나. 가 됐는데 이제 의도치 않게 독자분들이 기대감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개쩌는 걸 준비했으면 얼마나 개쩔게 준비하셨으면 이 작가 진짜 낭만 4주나 넘치다. 휴재를 하고 마지막 화를 내보내시는 거지? 와 그러니까. 기대감 처음에 1, 2 하다가 100, 1000 만까지 그러니까. 한 거예요. 딱 봤는데 한 컷이야. 그냥 막상 엎어. 이게 뭐야? 뭐야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작가님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도 난 한 컷으로 끝내고 싶은데 네. 한 컷에 돈을 쓰게 하실 수는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거를- 저 이거 몰랐네요. 휴재를 중간에 하신지 몰랐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유럽분 보시는 분들은 약간 화가 잔뜩 나셔버린 거죠. 이건 약간 그렇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 컷이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그렇잖아. 별거 그건 없습니다. 별거 기대하지 없습니다.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맞네, 맞네. 나는 약간 네. 둘 중 선택하는 것 같아. 돈을 쓰고 욕을 먹게 할까. 네. 돈 쓰고 여러분 환불 다 해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순 없으니까 오케이 휴재 오케이. 때리자. 아니면은 네. 이거는 어떻죠? 그 예전에 랑또 작가님도 종종 하셨던 방법인데 같이 네네. 올리는 거예요. 아. 한 번에 2화, 한 번에 3화 이렇게. 그러게요. 아니 뭐 이미 끝났으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쿠키 하나씩 하셔도 됐겠다. 야. 아, 그렇게 했으면 되네. 뭐. 아니 근데 근데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천천히 가는 게 맛이니까. 그죠. 작가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작가님은 아마 존중합니다. 한 컷으로 딱 끝내는 임팩트. 사실 난 개인적으로 좀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로 간에 좀 톱니가 안 맞았다.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34화쯤에서 그 되게 이것저것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35화에서 뭔가 끝맺음을 확 해주는 거대한 화가 하나 있겠다라고 아. 독자들 다 기대를 맞아. 했는데 그럴 이제 수 한 있어요. 컷만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맞아요.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막 현실 환상 이거 말고도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스토리를 다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2시간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가감하게 생략하고 저희 지금 집을 못 갑니다. 감상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독자님들도 저희가 같이 보셨던 독자님들도 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마지막 화에서 네. 다 정리해주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4주나 기다린다고? 얼마나 큰 정리를. 근데 와. 정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3화에서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짜잘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도 그걸 바라는 만큼 해석해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해석은 다 돼 있어요. 이 작품에 나오는 정말 짜잘한 모든 요소가 다 해석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독자님들이 바라는 만큼 해석은 안 해준 거죠. 음. 그래가지고 다들 마지막 화에 이 내가 모르고 있던 이 부분들이 전부 해석돼서 나오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실망을 크게 하셨던 게 아닐까, 그쵸.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아, 하여튼 그렇고. 저 아까 네네. 얘기하다가 좀 궁금한 게 네네. 왜 근데 주인공이 구민채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냥 정확히는 구민채를 죽인 게 아니고 죽게 해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작품에 거기서 처음에 걔가 막 자전거 타고 막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탈출해 나도 너 도와줄게 자전거 딱 가다가 한강 다리 부러져가지고 네. 야 강으로 뛰어들어 하는데 구민채가 나는 수영 못해 이러거든요. 근데 한류민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딱 가는데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네. 사실상 한류민이 죽인 거죠. 그거는 맞죠. 그쵸. 네. 아 그게 다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다 현실이니까. 그쵸. 이지아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런 거다.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지안이 상상이다라는 네. 구민채가 죽자마자 구민채가 약간 현실에 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네네. 하면 구민채가 죽자마자 이지안이 등장하는 게 이지안은 상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마지막 컷도 이해가 안 가고 33화도 이해가 안 가고 네. 네.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이지아가 현실 왜냐면 이지아의 스토리도 있어요. 이지아가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지아의 언니도 나오고 이지아 그쵸. 아빠도 나오고 맞아. 그래서 이지아 자체는 전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지아는 현실이 아니면은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인물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지아와 한룸이 둘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그, 천천히 찾으시죠. 네.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은 아니고 네. 한 문장입니다. 예. 이 작품을 한 문장 요약하면 뭐냐면 이거 해석을 위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자신의 모든 일상이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청소년 한류민이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이지아를 만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상과 맞서 싸워가며 서로를 인정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도 인정하게 되면서 어른이 되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그 맞아요. 전체 줄거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딱 방금 말씀드린 그 네. 자기 자신 인정하기, 네. 서로 비슷함, 네.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간다. 네. 딱 요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보면 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베르세르크의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네, 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예를 들어 부산은 어찌됐든 도피처였잖아요. 주인공들이. 도피처죠. 네. 이제 서울이라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네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부산으로 도망쳐서 바다를 보자. 맞아요. 어찌 그런 보면 느낌입니다. 부산의 바다는 네. 도피처가 맞는데 맞아, 도피처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더 괴물이 많잖아요. 거기는 그쵸. 네. 거대한 괴물도 많고 내가 도망간 곳에는 낙원이 없었구나. 아 맞아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자마자 그걸 깨달은 거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아 네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쵸. 나 어른이 돼야겠다. 그렇죠.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게. 그렇죠. 청소년기에 회피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되게 무서워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네. 왜냐면 미래라는 건 사실 불안감이나 약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나이대가 20대나 30대래요. 아 네네. 왜냐면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초중고 교육을 받다가 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네.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네 이제 사회 나갈 준비 됐어. 나가. 약간 방출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 아직 애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많고.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25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애 같아요. 아. 졸업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방생해가지고 뭐 도망도 가보고 회피도 해보고 근데 결국 깨닫는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을 좀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나서 이 현실을 직면을 해야겠다. 맞아요. 결국 어른이 돼야겠다는 현실을 직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태 것이 다 망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망상이 생겼구나. 현실을 증명할 때가 되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현실 망상은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논의는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건 그냥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든 이제 이 작품에서 그 어른이 되어간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 대사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 나 어른이 될게 33화에 그래요. 네. 맞아. 그래서 되게 명확하다. 이 작품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이야기다. 그죠. 어른이 될 게도 그렇고 그리고 구민채인가? 네.
구민채가 나오자마자 이제 뭐 어른이 돼야지 약간 맞아, 이런 어른이 대사를 돼야지. 쳐. 그런 대사 그래서 쳐요. 저는 그게 한 10몇 화에서 나왔었는데 맞아, 그거 나와요. 보고 나서 아 이제서야 뭔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맞아요, 느껴졌어요. 구민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얘네가 계속 한류민과 이지아가 어른이 되지 못하지만 본인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거든요. 네. 네. 자동차도 운전하고 네. 네. 담배도 피고 네. 술도 먹고. 근데 그런 거는 전부 사실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서 진짜 어른이 되는 이야기.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면서. 근데 저는 보면서 네. 약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해석을 듣고 싶었던 아, 부분이 네네. 있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 이야기의 전체 설기가 어른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회피하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했기 네네. 때문에 네. 한류미는 확실히 회피하는 청소년이 맞는 것 그쵸. 같은데 네. 네. 이지아 같은 경우는 과거사가 풀렸잖아요. 아, 네,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과거사가 그 엄마처럼 따르던 언니가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의처증에 그쵸. 폭력적인 그쵸. 사람이라서 네. 이제 의지할 곳이 언니밖에 없었다. 네. 근데 그 언니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고 싶었다는 얘기가 아. 그죠?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언니는 도망간 사람이에요. 언니는 엄마 그 이지아의 엄마가 죽고 네. 그렇죠. 아빠가 의처증이 심해서 언니는 맞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날 버리고 도망간 맞아, 사람. 날 버리고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네. 아 그러면 언니를 찾으러 부산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우연히 아니에요. 만난 네 거예요? 맞아요. 우연히 우연히 만난 만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아거든요 언니가. 근데 네. 선아가 이제 이 작품이 재밌는 게 그 이지아와 한류민이 서로 계속 망상이라는 게 아니고 망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지아와 한류민이 맞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회피 처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장면이 서로 별명도 지어주고. 베로와 파커. 네. 네. 그 베로와 파커가 그거잖아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미국의 유명 강도 살인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그 부부.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네. 지금 걔네들이 계속 나와요. 베로와 파커로 서로를 부를 때가 있고 한류민과 이지아로 부를 때로 있는 그 중간 맞아. 과정이 한번 나와요. 네.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언니 만나자마자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난 한류민. 얘가 베로, 한류민이야. 야, 나는 이지아고 이지라를 아니 좀 이지라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커 이런 거. 근데 그게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네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회피 상태에 있을 때는 베로와 파커고 네. 걔네들이 현실로 돌아왔는 순간 이지아와 한류민이 된다. 아, 네. 근데 이지아가 한류민이 현실을 보게 만든 건 구민채였고요. 네. 이지아를 현실을 보게 만든 건 이선아였던 거예요. 언니였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이지아만 현실에서 회피하고 있었고 네. 한류민이 현실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 에피소드에서. 맞아. 네. 그래서 이지아가 엄청 말도 안 되는 투로 움직이고 막 네. 나랑 같이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네. 막 이런 식으로 바다 무조건 가야 돼. 네. 한류민은 바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지아는 환상 속에 살고 있고 네. 한류민은 환상 속에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 번 한류민도 베로 파커가 되면서 들어왔다가 구민채를 만나면서 한 번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거기서 갈등을 해요. 나는 현실을 살아야 되나? 한류민으로 살아야 되나? 베로 파커인가요? 파커로 네. 살아야 되나? 한류민으로 살아야 되나? 그거를 막 고민하다가 맞아. 구민채가 죽어버리면서 그렇죠. 한류민은 폭주합니다. 난 맞아. 파커로 살래. 이제 어쩔 수 없어. 맞아. 난 돌이킬 수 없어. 나는 회피할래. 나 모르겠어. 나 구민채 이지아 너가 죽였지. 사실 자기가 죽인. 그러니까 너가 죽였지. 이러는 나쁜 거예요. 놈. 나쁜 놈.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었는데 이지아도 일단 같이 회피하다가 이지아가 이선아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환상이 깨진 거예요.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류민과 이지아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선아가 거기서 각성을 하거든요. 이선아가 미안해. 내가 모두 잘못했어. 그 이지아도 계속 회피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처음 만났을 때 좀비를 남자친구라면서 데리고 와. 맞아요. 그래서 이선아도 회피 중이었어요. 또 현실을 또 맞닥뜨려 버렸어. 서로 현실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아야 미안하다. 내가 뭐 잘못했어. 언니는 어른이 될게 어른도 각성하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좀비를 막 죽여요. 네. 맞아. 근데 한류민은 그걸 보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 혼자 두고 현실로 도망가지 마. 이런 그렇죠. 딱 느낌이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선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난 또 회피할 거야. 나도 회피할 거야. 너도 회피해 이러면서. 회피해. 근데 이선아는 거기서 못 돌아와요. 그렇죠. 맞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선아는 난 맞아. 바다 안 갈래 이러거든요. 맞아. 근데 한류민이 거기서 막 웃잖아요. 웃는 이유가 옛날에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웃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좀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여서 한심해 보여. 아. 그 대비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앞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나 바다 안 갈래 해서 가야 돼 해가지고 끌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범죄 막 아무렇게나 일으키고 이자도 겨우겨우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돼서 32화에서 거울이라는 제목이 거울이거든요. 네. 맞아요. 거울에서 한류민이 이지아를 때린 장면이 나와요. 한류민이 좀비 떼한테 물려가지고 31화. 30이라구나. 좀비가 돼요. 좀비가 돼가지고 이지아를 막 때려요. 네. 근데 거기서 때리는 게 잘 보면 이지아를 때리고 있지 않아요. 그 때리면서 이지아는 안 보여주고 한류민 뒤에 선생님, 엄마, 맞아. 엄마. 친구들, 자기 자신, 마지막에 그리고 구민채, 본인
그리고 본인까지. 본인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한류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형으로 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상황에서는 현실에 돌아온 상태였는데 한류민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계속 나와요. 한류민 그 가정사 그거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 이제 화류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네. 뭐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쵸. 그래서 한류민이 태어나서 한류민 보고 계속 너만 없었으면 하는 해가지고 한류민은 맨날 아동 학대를 하다가 한류민이 엄마를 밀었는데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 발악한 한 거죠. 번 딱 밀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지아가 발견하고 같이 엄마를 묻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 그러면서 이지아도 아빠를 죽였다는 것처럼 나와요. 아빠를 그쵸. 버린 건지 죽인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지아가 그래요. 넌 나와 똑같다. 음. 너와 나의 그 이지아가 한류민이 옛날에 그 엄마 아빠한테 버려져가지고 반쯤 네. 잃어버려가지고 놀이동산에서 처음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네. 적에. 그때 서로를 보면서 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지아가. 네. 근데 이지아가 한류민이 같이 커가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구민체 때문에 한류민이 좀 구원받고 여러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는 걸 보면서 얘 나랑 달랐나? 나는 얘랑 같지 않은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한류민이 엄마를 죽이는 걸 보면서 이제 넌 나랑 같다. 너 나랑 같아져요. 너 이제 같아졌어. 하면서 퍼즐이 맞춰진 연출이 딱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사실상 이지아와 한류민은 서로를 이지아는 최소 한류민을 동일시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류민도 이지아와 여행을 하면서 그게 점점 이지아와 한류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지아를 때리는 건 한류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거든요. 네. 한류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맞아요. 자기를 돌봐줬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사실 이지아랑 내연 관계여가지고 그쵸. 자기 도와준 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 좀비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자기 그 한류민이 이지아를 네. 때리는 순간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 때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맞아. 근데 그러다가 한류민이 눈물 흘리는 게 이지아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검은색 눈물이 들어가서 이지아와 한류민은 그 다음 섞여. 화에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색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인정했다 이꼴 자기 자신도 인정했다가 된 거예요. 맞아.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된다. 서로가 약간 서로가 이런 느낌. 돼서 진짜 단짝을 만나게 된 거죠. 진짜 그죠. 서로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맞아. 존재가 정반합이 된 거예요. 네. 정반합이 돼서 그 변증법으로 새 사망이 된 거야 둘이. 맞아. 그래가지고 검은 눈물이 한류민한테 떨어져서 이지아로 떨어지는 연출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팍 하면서 들어가요. 그 33화의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무슨 대화 제가 그때 저거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그 바다씬만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다씬은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 같아. 바다 씨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 이지아가 여기가 우리의 끝인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바다에 왔는데 그 바다에 가요 환상 속에서 가서 네. 바다에 왔다. 이제 뭐 하지? 바다의 끝으로 가자. 막 하거든요. 가다가 더 이상 바다 끝이 어딨어. 이제 어우씨 어떡하지 해서 중간에 멈추는데 거기서 이지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의 끝인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바다는 회피의 공간이었잖아요. 맞아요. 회피의 공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사실 그들은 바다를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바다도 환상이에요. 바다 못 봤어요 심지어. 부산 도착해서 바다 못 봤어. 바다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피의 끝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향의 끝에 도달한 거예요. 이지아와 한류민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류민이 독백을 합니다. 이게 그 바다신에서의 독백이 한류민의 독백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이지아를 좋아했다, 뭐 좋아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류민을 싫어했다, 싫어하고 싶었다, 뭐 싫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래도 한류민을 좋아해봐야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뭐냐 네. 의 정지에 드디어 한류민이 도달함으로써 거기서 아. 한류민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바다 끝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로 했잖아. 네. 내 소원은 우리 같이 어른이 되자라고 하거든요. 이제한테. 네. 그러면서 둘이 드디어 그 모든 걸 겪고 서로 어른이 된 이야기가 돼서 33화에서 이지아가 마지막 대사가 안아달라 그래요. 안아 딱 주면서 그 빨간색 딱 나오면서 마지막 컷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지아가 그 전에 아이한테 그 칼에 찔려가지고 가슴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의 빨간색이 나오면서 마지막 화에 그 이지아를 한류민이 안고 이지아의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끝나 있는 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된다. 말이 길어졌네. 많이 너무 길어졌네요. 하여튼 그런 거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 스토리 구조 라인을 네, 모두 다 망상이라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기억의 역행이 아닐까? 오히려 네.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엔 네네. 마지막 처음에 학교를 시작해. 네네. 얘네들이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로 가. 네, 그래서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과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 마지막에 놀이공원으로 갔잖아요. 놀이공원 다음이 부산이잖아. 그쵸. 그래서 네네. 이게 기억의 역행이 아닐까? 점점 오. 어린 시절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처음 만났을 때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소름 돋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그쵸, 기준으로 하면 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점점 뭐 대피소도 그러다가 현실에 맞닥뜨릴 때도 있었고 네네. 그러다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음. 완전 어린 시절까지 들어가 봐가지고 네네. 민낯을 본 거잖아요. 완전 그쵸, 어린 네네. 시절 내 트라우마의 근본을 찾은 거잖아요. 네네. 뭐 이지한이랑 한유민 둘 다 거기서 트라우마의 근본을 찾고 네. 결국엔 부산으로 회피처인 부산으로 갔는데 네. 부산에 갔더니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구나 네네. 라고 느꼈고 바다로 가요. 네. 근데 바다가 왜 나오냐가 좀 중요한 건데 바다의 상징성이란 게 있어요. 바다의 네. 상징성 의미가 좀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물이 가득 차 맞아요. 있으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네. 변화를 한다. 변화의 전환점을 네. 상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네. 우리는 부산에 도착해서 회피인 장소인 부산에 도착해서 네. 근데 부산에서 끝나지 않고 네.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얘네들은. 더 갔구나. 나 그냥 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내 아. 회피처인 부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가겠다. 불확실한 나 바다로 뛰어들겠다. 그래서 네네. 바다에 뛰어들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 나 어른이 돼야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 플래시백 구조라고 하죠. 음. 과거로 이렇게 점층돼 가면서 결국 과거의 끝까지 가고 현실에 맞닥뜨리고 나서 네. 미래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장소 자체를 그렇게 짰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알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게 음.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주인공 두 명이서 네.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둘을 네. 물론 이지한을 상상으로만 보면 이야기가 꼬이는 것도 맞는데 네. 어찌됐든 이 둘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분리시키기도 애매해지고 네네. 그러면 상상으로 상상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약간 어차피 얘네들은 하나니까 네. 얘기를 하고 싶은 바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재밌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은 한류민이 처음 나와서 한류민이 주인공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지아도 그냥 사실상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둘이 똑같은 여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그 부분도 똑같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다. 맞아요. 그런 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좀비라는 구조 자체가 네. 여기 작품에서 좀비는 사회에 찌든 어른들, 네네. 타인들, 그렇죠. 이렇게 세상 그 자체. 그러니까 세상 그 자체들. 그래서 나도 타인이 나도 그 사회 속으로 뛰어들겠다. 그래서 네. 마지막엔 좀비가 되잖아요. 좀비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어른이 되겠다는 그 남들이 생각하는 그 좀비가 되겠다. 근데 이성을 잃지 않아. 그 이성을 잃지 않겠다. 이지아가 있으면 이성을 잃지 않아. 그렇죠. 우리 둘이 있으면 이 사회도 불안정한 사회도 같이 나갈 수 있어. 서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사회를 살아가야 돼. 맞아. 제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았다. 좋네요. 이런 메시지 엄청 좋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저 확실히 이렇게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뭘 제대로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망상이죠, 망상. 그렇게 생각했다. 네. 뭐라고 네. 느꼈냐면은 네네. 저같이 좀 빠른 템포의 만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랑 네. 그 뭐라고 하죠? 클리셰에 엄청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만화를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쪽에 그쵸. 안 가니까 내가 알기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네네. 되지 싶어가지고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맞아요. 이걸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또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가 막 이게 과거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합의로 어쩌고 어른이 어쩌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맞아요. 엄청 작품의 템포가 너무 빨라요. 예, 네. 대사도 없어 그 컷은. 네. 그러니까 그 네. 뭐라고 하죠? 그 쿨레쇼프 효과라는 실험이 있어요. 네네.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슥슥 지나가면 물건 사게 되는 그런 거요? 아니요. 딴 거야, 네. 네, 그 딴 거군요. 만약에 네. A라는 장면이 있고 B라는 네네. 장면이 있다고 쳐요. 근데 네네. 이제 A와 B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장면이에요. 네네. 근데 그 A와 B를 붙여서 보여줬을 때 네. 앞에 어떤 장면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이 다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 추리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이 중간 사이의 개연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쿨레이셔프 효과의 연출을 의도적으로 약간 비껴가게끔 조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어떻게 거죠. 보면 만화의 본질 자체를
그러니까 만화는 연속 예술이잖아요. 서로 맞아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둘이 연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겠거니 하는 것들을 A와 B가 너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런 건가? 근데 또 이런 건가라고 처음에 이제 본인이 가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 아니야. 또 다음 거 뭐야?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죠. 근데 화가 납니다. 생각을 그런 느낌이 해보면은 아니었을까? 분노. 만화 같은 거는 어차피 네네. 이제 기호 예술이고 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가면 또 그것도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쵸. 좀 그래서 덜하죠. 이런 만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이거 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연출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또 재밌었던 연출이 썸네일을 좀 재밌게 활용하셨었거든요. 착착착착. 화수 썸네일이 맞아 1, 2, 3, 4 하면서 쫙 해서 33까지 그라데이션 색깔로 검은색부터 파란색까지 싹 올라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이 대사가 나와요. 우리 푸른 바다를 보러 가자. 맞아. 이 얘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33화에 푸른 바다에 도착했으니까 33화 썸네일은 파란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그 흑백 세상에서 시작해서 푸른 바다를 보러 가는 이야기구나. 네.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34화는 흑백이야. 흑백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구나. 네. 33화까지 다 도착했고 33화에서 끝났고 이 친구들의 이번 여정은 네. 4화부터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작품 제목이 335km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부산은 335km가 아니거든요. 400km를 훌쩍 넘어요. 그래서 네. 처음 1화 봤을 때 왜 335km지? 중간에 다 못 도착했다는 걸 은유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335km인 이유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33화와 35화가 아닐까.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에반게리온 334. 에반게리온 보면 그 신지가 에반게리온 TV하고 보면 신지가 그 음악을 계속 듣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약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긴 한데 거기서 25번 트랙과 26번 트랙을 번갈아 가면서 듣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에반게리온의 TV의 25화, 26화가 그 유명한 오메데토 그 부분이에요. 네. 24화까지는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25화부터 갑자기 신지의 머릿속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25화, 26을 화에서 신지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26화에서 오메데토 엔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지는 25화, 26화를 에반게리온 내내 듣고 있어요. 네. 그 25화, 26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약간 메타적인 연출이 메타적 들어가 연출이에요.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에반게리온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도 사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25 시작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26 하고 또 시작해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도 25화와 26화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이 있잖아요. 서파, 큐, 다카포가 있는데 여기서 서는 TVA랑 똑같아요. 이야기가. 네. 똑같아서 그 이야기 전체가 그냥 TVA를 그냥 뭐 요약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신지는 25와 26을 듣고 있어요. 근데 서파에 들어가면서 TVA는 나오는 캐릭터가 뭐 레이, 신지, 아스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아닌 말이라는 캐릭터가 서파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신지와 만나는 순간에 그 신지가 듣고 있어요. 테이프로 25, 26을 듣고 있는데 마리가 낙하산 메고 떨어지면서 신지가 부딪히거든요. 네. 그때 트랙이 27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거기서 이제 암시를 해줘요. 네. 하여튼 좀 되게 신기한 연출을 생각했었는데 이 335km도 그런 게 아닐까? 33화에서 이야기는 끝났고 네. 근데 왜 334km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약간 장난치신 것 같은데 33화에서 이야기는 끝났고 새로운 건 35화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34화는 한 컷이다. 여긴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는 35화부터니까. 네. 이렇게 전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335km가 아니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야. 왜 335km가 아닌데 335km라고 하셨을까? 근데 보니까 33화에서 끝났더라고요, 만화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건 진짜 작가 인터뷰 같은 거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해석이 맞는지.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뭐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네, 네. 네. 썸네일 되게 재밌게 봤었고 저도.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3화까지는 파란색 바다를 보러 가자 해가지고 네네. 푸른 바다를 보러 가자 이랬는데 네네. 이것도 제가 335km를 생각하는 방안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사실 34km가 단순 흑백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시작하자
시작하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화에 나온 그 썸네일의 흑백이 뒤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걸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흑백이 서로 뒤바뀌고 네.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된 미래는 너네가 생각해라. 약간 35화부터 우리가 한다. 그렇죠. 이제 현실이다. 약간 그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만화는 끝났다. 네, 만화는 끝났다. 픽션은 끝났다 이제. 푸른 바다를 보러 가자 33화까지 하는데 사실 실상은 푸른 바다는 없다. 약간 그렇죠. 이런 거를 썸네일부터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33화 바다 씬이 흑백입니다. 맞아. 이게 왜냐면 1화만 흑백이고 2화부터는 계속 컬러거든요. 이 만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시 흑백이 나오는 게 33화 바다 씬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푸른 바다는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망상인 거죠. 회피처인 거죠. 현실은 흑백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현실은 흑백이지만 그래도 흑과 백이 하나가 됐을 때 뭔가 더 아름다운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반합인 거지. 맞아요. 네, 저 약간 전응한 질문 해도 되나요? 네네네. 왜 전응한 질문이라 그래요. 아 약간 그냥 질문하세요. 이지아 씨 있잖아요. 아 네네. 이지아 씨 그러면 마지막에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 산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전 네. 죽었다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마지막 일러스트에서 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된 주인공이 약간 축 늘어져 있는 이지아를 안고 네네. 약간 허망하다는 표정으로 여기를 맞아. 보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33화 처음 시작할 때 군인이 너네 어린 아재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그게 34화로 바로 이어지는 거고 아. 그 다음이 34화 그 사이에 있는 바다는 이제 회상이 그냥 이렇게 음. 생각한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구해지면서 끝난다 이런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아. 있죠. 의도를 따지면 네. 그럼 그게 구해진 장면인 거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 빛이 쫙 들어오면서 맞아요. 근데 막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다르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둘을 하나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네네. 이제 이지아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없어진다. 네.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지아로서의 몸은 죽은 거죠. 아. 근데 나는 이미 하나가 된 상태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럴 봤던 것 같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저는 것 같아요. 네. 그 만화 전체적인 짜임새로 보면은 지아 씨가 죽었기를 바라긴. 아, 근데 죽어도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 아, 왜냐면 싸다, 이 녀석. 죽으면 너무 슬프긴 해요. 아니 죽은 것까지 네. 직시하고 나는 이제 회피를 끝내겠어. 아, 나 이제 현실을 살겠어. 살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 마지막 일러스트를 완전히 그쪽으로 해석을 아, 해버려서 네네. 병아리 각인 효과처럼 그게 아. 떠나지를 않네.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그렇죠. 생각의 자유인 맞아, 거죠. 이건 생각의 자유인 것 같아요. 약간 열린 감각. 맞아. 이게 이제 작품의 매력이죠. 네. 하여튼 저희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더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네. 막- 얘기하시죠. 아 그래요? 얘기할 거리가 딴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아까 저희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아 그럴까요? 네. 45분 동안 해석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독자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화 내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네. 저는 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화내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결말. 네. 그러니까 결말이 충격적이다라는 게 이제 내적으로 말고 그렇죠. 외적으로 충격적이다. 한 컷밖에 안 올라왔다고? 임팩트 있다. 네. 임팩트 있다. 한 컷밖에 안 올라왔네? 이상하네? 아 됐고. 그다음에 이 만화를 하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그 약간 일종의 꼬리표 같은 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님과 비슷하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비슷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그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님을 이렇게 일종의 위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하죠 흔히. 그냥 나쁜 얘기로 따라하려고 하는 오마주. 오마주를 깊게 오마주하려고 하는 그 작가님들이 일본에서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 이건 이제 약간 작품 내적인 말고 작품 외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마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가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보니까 네. 그분을 위시하고 혹은 그분과 오마주하고 싶었던 작가가 일본에서 많았고, 그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지? 마치 유세희 작가님이 그 단편 심사 같은 데서 여러분 후지모토 타츠키를 너무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어딩은 아닌데 네. 하신 게 있는데, 그거가 약간 그 일종의 밈화가 돼가지고 네. 타츠키병이라는 그쵸. 멸칭이 생겼죠. 타츠키병이라는 멸칭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일본에서도 이런 멸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 거 갖고 온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일종의 그 후지모토 타츠키를 따라하는 것이 일본에서 존재했고, 그 따라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네. 각인 효과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35km의 초반 구간이 후지모 타츠키 작가님의 스타일과 비슷해요. 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예 100%. 심지어 이헤이큐 작가님이 이제 이해치 이헤이큐 작가님이 이해치 본인이 아니 에이히라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치 작가님이라고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 진짜요? 이해치. 이해치 작가님이 본인도 언급을 하셨어요. 나 후지모 타츠키 좋아한다. 맞아요. 체인소맨 좋아한다. 심지어 팬픽도 맞아, 팬픽도 막 그리시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뭐냐 막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명 안 드린 연출들이 있는데 막 그 그림이 엄청 처음에 선이 좀 단순하신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해치 작가님이. 근데 선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밀도가 엄청 높은 그림이 마지막이나 중간중간에 팍팍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그림체가 약간 파이어펀치라는 후지모토 타츠키의 초기작의 표지랑 비슷해. 그 맞아, 그림체가.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마 좀 연관 좀 참고를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멸칭들이 일명 멸칭이라고 말라붙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작품에 붙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가 일종의 각인 효과가 돼서 음. 독자님들이 이 335km라는 작품을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다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후지모 타츠키는 좀 다르다. 맞아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과 제가 뭐 후지모 타츠키의 작품을 진짜 다 본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단편집 다 보고 안녕에리 봤고 룩백 봤고 파이어펀치 봤고 체인소맨 봤거든요. 다 본 거지. 근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다 본 건 아닌데 그거를 보고 나서 335km를 봤는데 너무 달라요. 근데 너무 제가 다르고, 보기에는 독자님들이 화난 포인트는 물론 그런 것도 네네네.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독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이 약간 있어서 그렇다고 아, 생각해요. 맞아, 왜냐면은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네네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보면서 이제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네네.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독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기대하는 바가 좀 대중만화적인 스탠스일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확실히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좀 파격적인 행보, 신선한 연출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이해치 작가님의 만화를 봤을 이해치. 때 네. 좀 뭔가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확실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게 네네. 뭐냐? 설명을 좀 해봐라. 아, 하나도 네네. 이해 안 된다. 약간 이게 좀 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자세히 봐보면은 또 확실히 맞아요. 해석이 있다는 네. 거.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분방한 스토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정확히 어떤 게 자유분방한지 저희가 언급 안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자유분방한 스토리에 우리가 이게 뭐야라 놀랄 만한 부분들 사이사이에 아까 저희가 막 얘기했던 할루민이나 이지아의 과거 뭐 이들이 뭐 합일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단서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숨겨져 있지도 않고 다 말로 설명해주고 다 직접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분방한 스토리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보통 만화에서 많이 하는 그 네. 개연성이라는 연출을 네. 뭔가 하나도 이게 좀 짜임새 있게 뭐라 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좀 연- 쉽게 연출을 안 맞아, 해주셨어요. 맞아. 쉽게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정석적인 느낌이 아니긴 해요. 맞아. 네. 전부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좀 복잡한 얘기라도. 네. 근데 이 작품은 복잡한 얘기인데 그 꼼꼼하게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맞아. 그 약간 이분이 그 연출하신 그 스토리적 자유분방함이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나게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안 적어놨다. 네. 왜냐면 저희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뭐라고. 근데 저희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쉽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작품이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네. 저 가스총이 이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34화를 저는 라이브로 다 봤었거든요. 저도 같이 봤어요.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네. 확실히 내가 그렇죠. 봤을 때 뭐야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감정에 심취하지 말자라는 계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저번 추석 때 작년 추석이죠. 작년 추석 네네. 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네. 노블레스를 정주행을 했어요. 네네. 웹툰 노블레스를 정주행을 네네. 했는데 제가 노블레스를 처음 봤을 때가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완결이 됐을 때가 네네.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결이 워낙 좀 유명하잖아요. 좀 임팩트 있죠. 임팩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블레스 완결이
조금 그런 만화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네. 근데 몰아보기권이 있길래 그래 추석에 할 것도 없는데 장편 웹툰 하나 보자 해서 노블레스 다 봐야겠다 했대. 내가 너무 마지막 화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 웹툰 자체를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구나. 이 작품 되게 잘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4화를 봤을 때 그래 일단 이것만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다 해가지고 너무 이 작품을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보자. 그래서 한 두세 번씩 곱씹어 왔어요. 두세 번씩 곱씹어 봤을 때 마지막 화도 그때 돼서야 마지막 화까지도 뭔가 인상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작품 되게 뭔가 남는다. 뭔가 그래픽 노블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일러스트인 작품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작품이 인테리어 작가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연출을 쓰고 이런 개성이 있는 작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욕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비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그 작가님도 그거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성을 위해서 스토리를 되게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 작가님이 저는 차기작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웹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 이런 작가님을 계속 보고 싶다. 맞아요. 다음 작품으로도 보고 싶고 사실 335km를 보고 나서 개인 블로그에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웹툰을 봤었거든요. 이 작가님이 하신 웹툰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 작가 되게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왔고 좀 대중성이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려진 플랫폼 네이버 웹툰에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 만화 하고 있고 만화 잘한다라는 걸 웹툰 잘한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 연출을 봤을 때 약간 한 컷 한 컷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저는 시간을 나타내는 작품 같았어요.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시간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저희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잖아요. 저희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만화의 연출도 독자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지나고 완결까지 났고 이미 우리는 어른이 돼버린 거야. 근데 독자들은 어른이 되기 싫은데 나 아직 어른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현상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상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말하는 의미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독자들의 반응이 뭔가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작품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후지모토 타츠키가 아니라 약간 아사노 이니오라는 작가님 계시나요? 잘자품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이제 환상 같은 거를 보면서 스스로의 이제 괴로운 일들에 계속 회피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계속 겪다가 결국은 도저히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도 회피하죠 푼푼은. 맞긴 하죠. 푼푼은 또 회피해버려. 하여튼 회피 안 하는 푼푼 결말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인데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말은 이 작품 아까 막 곰곰이 생각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지아가 혼자 액션할 때 그냥 액션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닌 말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녹음하고자 하고 막 이거 저 녹음하고자 한 게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이해취 작가님이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독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독자님들이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죽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작품을 봤어요 오랜만에. 그쵸. 진짜 잘 만들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꼭 다음 작품 보고 싶습니다. 아마 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아직 해석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아직 못 봤다 이런 사람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이 팟캐스트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정주행하시는 것도 작품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팟캐스트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